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이번 세션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 질문은 고토웨비나의 퀘스천 창에 내역이 표시됩니다.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되지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컨텐츠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AWS 서비스 설명을 위해 온라인 세미나용으로 별도로 제공된 것입니다. 만약 AWS 사이트와 컨텐츠 상에서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AWS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또한 AWS 사이트 상에서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의 차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AWS 네트워킹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킹 서비스는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VPC는 AWS 클라우드에 만드는 가상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VPN은 온프렘 데이터 센터와 VPC의 IPsec VPN 연결입니다. 사이트 투 사이트 연결뿐만 아니라 오픈 VPN 연결을 통한 클라이언트 VPN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프렘 데이터 센터와 VPC 간의 전용선을 연결하는 다이렉트 커넥트, 그리고 트래픽을 분배해주는 관리형 로드 밸런서 서비스인 ELB, 그리고 관리형 DNS 서비스인 라우트 53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VPC입니다. VPC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약자로 사용자가 정의한 가상의 네트워크 환경으로 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별 네트워크를 제어 가능하며 VPN,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하여 온프렘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VPC를 만드는 일반적인 절차는 VPC를 구성할 리전을 선택하시고 IP 대역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가용 영역의 서브넷을 생성하고 라우팅을 설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큐리티 그룹 또는 네트워크 ACL을 이용하여 트래픽의 인, 아웃을 통제합니다. AWS는 현재 22개 리전, 69개 가용 영역, 160여 개의 팝을 운영 중이며 향후 3개의 리전, 밀라노, 자카르타, 케이프타운에 오픈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2016년 서울 리전이 오픈하였고요. 초기에는 2개의 가용 영역으로 운영되다 올해 5월 1개의 가용 영역이 추가되어 총 3개의 가용 영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VPC를 만들기 전에 리전과 가용 영역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전은 AWS의 데이터 센터가 위치하는 큰 지역, 거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리전에는 가용성을 위해 2개 이상의 에이지, 즉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리전의 경우는 가용 영역이 1개이나 이것은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백업을 위한 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용 영역은 1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들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 데이터 센터 간에는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VPC를 만드실 때는 IP 레인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CIDR을 이용하여 IP 대역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장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16비트의 CIDR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B클래스로 구성하시고요. 16비트라고 하면 앞에 서브넷 마스크가 16비트를 차지하게 되고요. 네트워크 ID 16개 비트, 그리고 호스트 ID 16개 비트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트 ID가 16개 비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16승계인 65,000개 이상의 IP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IP 레인지 결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충분히 큰 CIDR 지정과 VPC 확장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VPC 네트워크 범위는 16비트에서 28비트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VPC CIDR은 생성 후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드실 때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단 세컨더리 CIDR은 4개까지 추가가 가능하고요. VPC는 RFC 1918 프라이빗 IP 표준을 권장합니다. RFC 1918에 이제 10점대 대역, 그리고 1716점 대역, 그리고 192168 대역이 프라이빗 IP 표준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VPC를 구성한 다음에는 가용 영역에 이렇게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서브넷 생성 시에도 IP 레인지를 넣으셔야 하고요. VPC IP 레인지 내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장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CIDR을 24비트로 설정하셔서 서브넷을 구성하시면 이렇게 앞에 16비트는 네트워크 ID, 그리고 그 다음 8개 비트는 서브넷 ID, 그리고 마지막 8비트의 구간을 사용하게 되십니다. 마지막 8비트 구간을 사용하게 되면 2의 8승계, 약 250개 이상의 IP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브넷 생성 시 고려하실 사항은 최소 24비트의 서브넷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구성할 시 251개의 IP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의 IP는 VPC 라우터용으로 예약되거나 AWS에서 향후 사용을 위하여 예약을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서브넷의 CIDR은 VPC와 마찬가지로 생성 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고가용성을 위해 복수개의 가용 영역에 서브넷을 생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넷은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분되며, 구성은 한 개의 가용 영역에 퍼블릭, 프라이빗 서브넷을 함께 구성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각 에이지에 분리하여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투티어 아키텍처로 구성하신다면 가용성을 염두하시어 각 에이지에 퍼블릭, 프라이빗 서브넷을 구성하시거나 3티어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 표와 같이 3개의 서브넷으로 한 에이지에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라우팅입니다. 24비트 CIDR로 구성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지만 만약 다른 대역의 네트워크에서는 통신이 불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VPC를 만드시면 동일 VPC 내 서로 다른 서브넷의 리소스 간 통신 목적으로 메인 라우트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VPC 내 모든 서브넷에 암시적으로 적용되게 되며, 이 메인 라우트 테이블은 삭제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VPC 내에 많은 서브넷을 만드신다고 해도 암시적으로 그 모든 서브넷 간의 통신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커스텀 라우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VPC 외부 리소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온프렘 데이터 센터와 통신을 위해 라우트 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라우트 테이블은 명시적으로 서브넷에 연결되어집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통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우트 테이블, 그리고 네트워크 ACL, 시큐리티 그룹인데요. 라우트 테이블은 서브넷 단위 라우팅 통제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트워크 ACL은 서브넷 단위로 매핑이 되며 스테이트 리스한 방화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llow, deny 룰을 다 설정을 해야 하고요. 룰은 오더링된 순서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인스턴스 단위로 매핑되며 스테이트 풀한 방화벽입니다. allow 룰만 설정하시고 사용하시게 됩니다. 시큐리티 그룹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생성하시면 기본적으로 다 막혀 있고 허용할 룰만 설정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my 웹 서버 시큐리티 그룹과
백핸드 시큐리티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웹서버의 시큐리티 그룹은 HTTP나 HTTPS로부터 오는 모든 웹 트래픽을 allow 하도록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밑단에 있는 my backend 시큐리티 그룹은 my 웹서버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만 allow 하시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실제 콘솔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인터넷 구간으로부터 HTTP 또는 HTTPS 커넥션을 허용한다든지, 이렇게 웹서버 시큐리티 그룹으로부터 DB 접속을 위해 3306 포트 커넥션을 허용하는 등의 설정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터넷 구간으로부터 HTTP와 HTTPS 커넥션을 허용한 룰을 볼 수가 있는데요. 80과 443 포트에서 들어오는 모든 0.0.0.0/0은 모든 트래픽을 다 허용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시큐리티 그룹을 만든 다음에 웹서버 시큐리티 그룹에 DB 서버 시큐리티 그룹의 소스로 웹서버의 시큐리티 그룹 그 아이디를 넣으시면 그리고 포트를 설정하시면 그 웹서버 시큐리티 그룹으로부터 3306 포트 커넥션만 허용하도록 설정이 됩니다. NACL을 통한 네트워크 트래픽 통제는 이렇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룰을 설정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모두 허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VPC 확장 시나리오입니다. 운영하시는 VPC에서 인터넷을 연결하신다든지 아니면 온프렘과 연결을 하시든, 그리고 운영하시는 다른 VPC로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으로의 연결입니다. VPC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고 라우트 테이블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외부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는 서브넷은 퍼블릭 서브넷이 되고요. VPC당 연결 가능한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1개입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매니지드 서비스로 확장성, 가용성, 중복성이 보장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Pv4랑 IPv6 모든 IP 버전이 지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NAT 게이트웨이입니다. NAT 게이트웨이는 AWS가 완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인스턴스들이 패치나 업데이트, 다운로드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고가용성 및 최대 45GBps의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고요. 인터넷 페이싱을 위해 엘라스틱 IP가 필요합니다. 엘라스틱 IP에 대해서는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NACL을 통해 트래픽 통제가 가능하고 VPC, 플로우 로그를 통한 트래픽 모니터링 및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 로그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NAT 게이트웨이에서는 시큐리티 그룹 적용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연결을 위한 EIP, 엘라스틱 IP는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한 인스턴스의 유동 퍼블릭 IP와 달리 변경되지 않는 고정 IP입니다. EC2의 장애 발생 시 다른 EC2 인스턴스로 재연결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리전당 5개의 EIP 할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프트 리밋으로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필요에 따라 케이스를 열으셔서 확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소스와 EIP가 매핑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면 과금이 되지 않지만 EIP와 리소스, 인스턴스가 매핑이 되어 있지 않다면 EIP에 대한 과금이 청구되게 됩니다. 온프렘 환경과 VPC 연결을 하는 방법에는 VPN 게이트웨이와 다이렉트 커넥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VPN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IPsec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통해 암호화 터널을 구성하게 됩니다. 터널은 이중화되어 있고 TLS 통신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통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AWS 다이렉트 커넥트입니다.
전용 회선을 통해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킹스 가선센터와 LG U+, 평촌센터를 통해 연결이 되어집니다. AWS 데이터 센터와 두 군데 데이터 센터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 고객은 만약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온프렘과 이 두 개의 데이터 센터와 전용선이 연결되어지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VPC 간의 연결을 지원해주는 VPC 피어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PC 피어링은 동일 리전 내 VPC 간 완전히 격리된 전용의 연결이고요. 동일 어카운트의 피어링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의 어카운트에 있는 VPC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VPC 간에는 하나의 피어링만 제공되고요. IP 어드레스가 중복될 수 없습니다. 고가용성 및 트래픽에 대한 수평적 확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 통제가 가능합니다. 단, 트랜짓 라우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VPC 피어링 구성은 우선 VPC에서 다른 VPC로 피어링 요청을 하게 되면요, 요청을 받은 VPC에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어링된 VPC의 라우팅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이제 10.5.0.0의 16비트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피어링 된 것을 라우트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VPC 내의 자원과 AWS 서비스와 연결을 위해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는 게이트웨이 타입과 인터페이스 타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게이트웨이 타입은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 VPC 내 EC2 인스턴스와 S3 또는 다이나모 DB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엔드포인트 생성 시 표와 같이 라우팅 폴리시가 추가되어지고요. 라우트 테이블, S3 버켓 폴리시, 그리고 VPC 엔드포인트 폴리시 등의 다양한 접근 제어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근 정책 제어의 두 가지 예시입니다. VPC 엔드포인트 게이트웨이 타입의 IAM 정책 예시에서는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리소스에 접근 가능한 S3를 지정하여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3 버켓의 IAM 정책에서는 컨디션에 특정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만 S3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VPC 엔드포인트의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이렇게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 VPC에서 다른 VPC의 리소스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AWS 서비스 또는 다른 AWS 계정에서 호스팅된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나 AWS 마켓플레이스 파트너 서비스의 VPC를 비공개로 연결합니다. VPC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NAT 게이트웨이, 퍼블릭 IP, 다이렉트 커넥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VPC 엔드포인트 사용 사례로는 이제 중앙화된 인터넷 서비스, 예를 들면 DB라던가 로깅, 모니터링 용도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따로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엔드포인트를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NAT 게이트웨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VPC 엔드포인트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나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클라우드 와치, 그리고 SNS나 SQS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VPC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패킷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VPC 플로우 로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스는 VPC, 서브넷, EC2 인스턴스 ENI 단위로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패킷 수집 서비스입니다.
생성되는 모든 패킷에 대한 정보를 클라우드와치 로그스 그룹에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집되지 않는 정보는 DNS 서버로의 트래픽이라든가 윈도우즈 라이센스 인증을 위해 윈도우즈 인스턴스에서 생성한 트래픽 또는 DHCP 트래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VPC 플로우 로그스는 AWS 계정과 워크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능형, 위협 탐지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가드 듀티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로그들이 수집되며 이렇게 로그에는 플로우 로그가 적용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D라던가 출발지, 목적지 IP 또는 포트 정보 그리고 NACL 또는 시큐리티 그룹의 액션 상태, 즉 이 IP가 리젝트 되었는지, 억셉트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서 수집된 플로우 로그들을 분석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키네시스 파이오스 그리고 애독한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아테나 그리고 BI 서비스인 킥사이트를 이용한 플로우 로그스 분석 아키텍처이고요. 플로우 로그들이 클라우드와치에 저장되고 람다와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이용해 S3 버킷에 저장된 다음에 아테나와 BI 툴인 킥사이트를 통해 분석하는 플로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를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를 통해서도 이런 로그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렉트 커넥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다이렉트 커넥션 로케이션을 통해 AWS와 온프렘에 있는 자원이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서 퍼블릭 VIP, 버추얼 인터페이스는 아마존의 이제 퍼블릭 서비스, 예를 들면 API 게이트웨이라던가 다이나모 DB와 연결되는 접점이고요. 프라이빗 VIF 같은 경우에는 VPC 내에 있는 프라이빗 서비스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1기가 BPS 또는 10기가 BPS 파이버 크로스 커넥트입니다. DX 커넥션당 최대 50개의 가상 인터페이스를 생성 및 연결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프라이빗 인터페이스 및 퍼블릭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APM 파트너를 통한 호스티드 커넥션도 사용할 수 있는데 50메가, 100메가에서부터 500메가 회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스티드 커넥션당 하나의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연결할 수 있지만 하나 이상의 VPC 연결을 위해서는 추가 호스티드 커넥션 구성이 필요합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VPN 대비 낮은 레이턴시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VPN, 인터넷 대비 낮은 트래픽 요금이 청구되게 됩니다. 프라이빗 버추얼 인터페이스는 온프렘과 VPC 연결을 위한 용도로 BGP 구성 시에 프라이빗 ASN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버추얼 인터페이스는 온프렘과 퍼블릭 AWS 서비스에 직접 연결하기 위한 용도로 BGP 구성 시에 고객의 퍼블릭 ASN이 필요합니다. DX 로케이션에 대한 사이트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고 하나의 DX 로케이션에 다수의 DX 로케이션을 구성한 경우 물리적인 라우터에 대한 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DX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신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AWS 리전에 걸쳐 있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VPC마다 BGP 세션을 여러 개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 워크로드는 물론 네트워크 장치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화면과 같이 VPC 4개가 존재하고 각 VPC들을 풀메시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VPC 피어링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총 6개의
피어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온프렘 데이터 센터와 VPC 연결을 위한 터널 수는 몇 개일까요? 네, 이렇게 4개가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토폴로지를 개선하기 위해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VPC와 온프렘 데이터 센터의 인터커넥트를 지원해 줍니다. 심플한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으로 관리 부담을 낮춰주고요. VPN, DX의 단일 접점 역할을 해줍니다. 온프렘 데이터 센터와 VPN 연결 시 ECMP 지원으로 50GBps 이상의 대역폭이 가능하고 클라우드 와치나 VPC 플로우 로그스와 통합되어 트래픽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라우팅 도메인별 논리적 네트워크 분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은 리전 내 서비스입니다. 다수의 가용 영역으로 트래픽을 분배해주고 백핸드 타겟에 대한 헬스 체크도 수행합니다. 고가용성 기반의 L4, L7 서비스로 모든 가용 영역으로 분산 및 트래픽 증가에 대한 자동 스케일 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과도 연동해서 사용되어집니다. ELB는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HTTP, HTTPS와 같이 레이어 7 계층의 트래픽을 분배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그리고 TCP 워크로드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그리고 제일 처음 세대 ELB인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HTTP, HTTPS, HTTP2 웹소켓을 지원합니다. 레이어 7 로드 밸런서로 리스너와 타겟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컨텐츠 기반 라우팅을 하고요. 패스 기반, 호스트 기반으로 라우팅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나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호환되며 저희 쪽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아마존, ECS, EKS와도 호환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ALB에서 패스별로 라우팅을 하는 그림입니다. 슬러시 오더스와 슬러시 이미지스로 패스가 나뉘어져 있고요. 각 패스마다 타겟 그룹을 지정하여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ALB에는 리스너와 타겟 그룹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리스너에서는 리스닝 포트와 프로토콜을 지정하게 됩니다. ALB당 최소 1개 이상을 지정해야 하고 최대 50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타겟 그룹은 ALB의 밑단의 타겟들의 로지컬한 그룹입니다. 타겟 그룹에 포함 가능한 리소스는 EC2 인스턴스와 컨테이너 서비스, 그리고 람다 등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아키텍처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리스너는 TCP80과 TCP8080으로 지정하였고요. 밑단에는 EC2 및 컨테이너의 타겟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법은 뒷장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LB에서의 룰 세팅은 노드 밸런서에 들어가셔서 생성된 노드 밸런서를 선택하신 후 아래 리스너 탭에서 수정 및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화면의 위쪽은 먼저 리스너는 HTTP 80 포트로 들어오는 거고요. 호스트 베이스드 라우팅 위에는 이제 example.com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타겟 그룹 1번으로 포워딩이 되고 api.example.com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타겟 그룹 02로 라우팅이 되도록 설정이 됩니다. 밑에는 패스 베이스드 라우팅이고요. 슬러시 이미지로 들어오는 그런 트래픽들을 타겟 그룹 3번으로 라우팅을 하도록 설정하는 룰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입니다. 레이어 4 기반의 로드 밸런서로 TCP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고성능으로 초당 수백만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게 구성되었고 낮은 레이턴시를 지원해줍니다. NLB에는 에이지당 하나의 고정 IP가 부여되고
롱러닝 커넥션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ALB와 같이 리스너, 타겟 그룹 등으로 구성하고 룰을 추가하면 포트 기반 트래픽을 처리할 타겟 그룹을 지정합니다. TLS 터미네이션 지원과 아마존 서티피케이션 매니저의 SSL 인증서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NLB를 이용해서 구성한 토폴로지의 예입니다. ALB와 NLB의 상세 기능을 비교해 보면 프로토콜은 ALB는 HTTP 그리고 HTTPS, NLB는 TCP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ALB에서는 패스 기반, 호스트 기반 라우팅을 지원하지만 NLB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반면에 NLB에서 사용 가능한 고정 IP, EIP 등은 ALB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ELB를 구성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LB의 IP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LB 접속 시에 IP가 아닌 DNS 네임 레코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DNS의 C네임 레코드 또는 라우터 53의 알리아스 레코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NLB를 사용하실 시에는 고정 IP 부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고정 IP를 사용하셔야 하는 워크로드에서는 NLB 사용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고려할 사항으로는 TLS 터미네이션입니다. 클라이언트 SSL을 ELB에서 터미네이션 하시게 되면 백엔드 EC2 인스턴스의 SSL 부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ELB와 EC2 인스턴스가 머추얼 SSL 구현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크로스존 로드 밸런싱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가용성 측면에서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스티키 세션이 필요하실 경우 ALB에서 지원이 가능하니 이 점도 고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라우트 53입니다. 라우트 53은 고가용성의 클라우드 기반 DNS 서비스입니다. GSLB와 L4, L7 라우팅이 모두 가능하며 100%의 SLA를 제공합니다. 라우트 53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연시간 기반, 그리고 지역 기반, 가중치 기반 라우팅과 DNS 페일오버 및 레이어 4, 7 기반의 헬스 체크가 가능합니다. 존 어펙스 통합으로 ELB나 S3,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하고요. VPC 내 자원들을 위한 프라이빗 DNS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래픽을 관리하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라우터 53을 이용하시고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헬스 체크를 통해서 정상 리전을 확인하여 이렇게 라우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 기반으로 웹 버전 A로 95%의 트래픽을 보내고 웹 버전 B로 5%의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게 구성한 예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인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DR 리전으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페일오버 및 가중치 기반으로 룰을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단에 이제 페일오버 룰을 넣으시고요. 뒷단에 웨이트 기반으로 룰을 세팅하시는 예제입니다. 라우터 53은 퍼블릭 호스티드 존,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호스티드 존은 이제 도메인 구입이 필요하시고요. 인터넷에서 도메인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모든 레코드 옵션을 사용할 수 있고 퍼블릭 서비스를 할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은 도메인 구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VPC 내 도메인 트래픽을 라우팅하기 위해 사용되고요. 가중치 기반 레코드 및 장애 조치 레코드만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프라이빗 서비스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라우터 53을 시작하려면 먼저 라우터 53을 통해 DNS 네임을 등록하거나 외부 등록기관으로부터 구매한 도메인이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기존 도메인의 서브 도메인을 라우터 53에 위임하시고 호스티드 존을 생성합니다. 호스티드 존은 AWS 매니지먼트 콘솔 또는 API를 통해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 생성 후 특정 VPC와 연동도 가능합니다. 외부 등록 기관으로부터 도메인을 가져오셨을 경우에는 도메인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NS 레코드를 생성하고 매핑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마우스 키보드보다는 종이와 펜으로 먼저 아키텍처를 그려보신 후 구성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EC2 관점에서 트래픽 플로우를 고려해 보시고요. 구성이 익숙해지시면 이제 서비스 유형별로 인프라 애저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VPC 내부와 VPC 외부 서비스를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서비스 리밋 같은 이제 숨어 있는 제약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엘라스틱 IP는 리전당 5개 같은 이제 소프트 리밋 그런 제약사항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